자, 이제는 교육 목적으로서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량이라고 한다면 용어가 capability, ability, capacity, competency, competency, Y. 영어로는 다양한 말이 있어요. 일단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이게 출발은 1920년대에 보비트라는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던 그 보비트 있죠. 과학적 경영운동을 주도를 했거든요. 그분의 인식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인식에서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의 교육 목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뿌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가깝게 이해를 하면 1973년에 맥클랜드, 이건 이제 약간 직무입니다. 직무 능력.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현장에서 우수한 직무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지능하고 다른 개인의 내재적 속성, 이걸 이제 역량으로 봤거든요. 뭐 보험을 많이 판다든지 차를 많이 판다든지 이게 지능하고 다른 속성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직무에 포커스를 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이 된 거는 1993년 스펜서 앤 스펜서의 연구예요. 이걸 이제 우수한 성과를 보장하는 동기, 특질, 자아 개념, 기술, 개인의 내재적 속성까지 다 넣어서 역량이라고 역량의 개념을 확장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역량 기반 교육 막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거의 계기는 2003년에 데세코 프로젝트예요. OECD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직업 현장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게 언제 1997년에 연구가 시작을 했고 연구의 결과 발표가 2003년에 났어요. PPT는 필기가 어렵나요? 줌은 필기가 좋은데. 그래서 97년에서 21세기를 내다보면서 21세기의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그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의 결과가 이제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역량의 개념부터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게 컴퓨터는 CE와 CY예요. C는 한 사람의 지식,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게 특정 업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면 CY와 CE를 구별을 더 잘할 것 같아요. CY는 한 사람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 기술, 지식의 집합을 의미한다. 집합이라는 말에 방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정 업무라는 데 방점을 두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 C는 하드 스킬, 그리고 컴퓨터 CY는 소프트 스킬, 이렇게 특정 분야의 일이나 업무를 잘하는 능력은 컴퓨터 CE, 이거 보통 능력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주로 전공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공 교육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핵심 역량 이런 CY를 쓰거든요. 어떤 일이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거니까 컴퓨터 CY를 써요. 그래서 뭐 굳이 한국말로 비교하자면 역량과 능력 뭐 그런 정도의 구분. 어쨌거나 이것들은 다 역량의 하위 개념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부터냐면 이제 스펜서 앤 스펜서 연구부터이죠. 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보면 하드 스킬은 딱딱한 기술이잖아요. 딱딱해서 그 상황이 아니면 안 맞아요. 플렉시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말랑말랑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상황에 갖다 놔도 소프트하게 적용을 잘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역량입니다. 이게 다 소프트 스킬이에요. 심지어는 여기에 honesty, 정직성도 있고요. creativity, 혹은 self-confidence. 이게 역량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열정이 많다, 정직하다, 자존감이 높다. 이런 것도 다 역량의 개념에 포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아까 스펜서 앤 스펜서 연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빙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이스버그. 이 빙산이잖아요. 빙산의 이 위에는 물에 떠 있습니다. 아래는 물에 잠겨 있어요. 그렇지만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다 영양이에요. 제일 밑에는 동기도 있고 트레이트도 있고 셀프 이미지도 있고 소셜 롤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잘 보이지 않고 잘 길러지지도 않고 평가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위에 있는 부분,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스킬이나 날리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기 쉽죠. 교육의 결과도 측정하기도 쉽고. 그래서 영양 교육이 이 부분인가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영양은 이 밑에까지 있는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깊이 있는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영양 모형입니다. 요걸 가로로 잘라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물에 잠겨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스킬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는 드러난 부분은 오히려 조금이다. 예, 이게 스펜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요 단면을 잘라보면 동기나 특질 요거는 내면이라서 개발이 어렵고 바깥에 있는 지식이나 스킬이나 이거는 표면적이어서 개발이 쉽다. 예. 그렇지만 영양교육은 뭐다? 요 끝까지 다 가자라는 것이 영양교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근데 그 앞서 얘기했던 2003년에 결과가 난 OECD의 그 데세코 연구, 그게 이겁니다. 이 데세코라고 하는 것이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21세기에 필요한 Key Competencies, 핵심 역량을 Definition, 정하고 Selection, 골랐어요. 그 고른 게 이거예요. 첫째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예요. 그 안에 이제 조금 이제 하위의 또 역량들로 쪼개다 보면 뭐 이런 역량을 쪼갤 수 있어요. 일단 역량 하나,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 두 번째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때 도구라는 거 언어도 있고 또는 뭐 숫자도 있고 컴퓨터도 있겠죠. 뭐 이런 상호작용 능력이고 도구 활용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거.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서 같이 살아갈 건가. 이게 21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중에 보면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이런 능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21세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량이야 라고 했던 역량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제 OECD에서 연구한 만큼 그만큼 파장이 컸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것을 출발로 해서 각국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 어디서 가르쳐 주지?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 교육기관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어떤 교육의 혁신이 역량 기반 교육으로 출발을 하게 된 이런 불씨를 당긴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저는 OECD 대세코 연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사하게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 4C라고 하는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가 4개죠. 21세기의 핵심 기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Fundamental Literacy하고 Character Quality하고 이 사이에 Competency 4C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전체 평생 학습을 위해서 우린 이런 역량이 필요해 이제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 아젠다 포스트 2015 에듀케이션에서 베이직 스킬과 소프트 스킬. 그래서 이제 이때 소프트 스킬이라는 단어로 이게 아까 competency,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스킬에 더 가깝다. 네, 이렇게 역량 연구들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역량 연구가 앞에 그 데세코가 2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이 2기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의 목표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OECD Education 2030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중학생인 15세인 이 중학생이 2030년에 30살의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것 가지고 한 거예요. 요거 얘기는 조금 더 다른 더 근저는
우리가 그 MDG, 새천년 개발 목표가 2015년에 다시 세팅이 되면서 SDG,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로 바뀌면서 교육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2030년까지 추진 목표거든요. 그 중에서 교육의 목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저는 첫 번째를 딜레마와 갈등 극복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가 이제는 그냥 다원화되는 것이 아니고 초복잡성 사회, super complex society. 이게 뭐냐면 너무나 초복잡해가지고 정답도 없고 아예 그냥 애시당초에 답이 전혀 다른 답이 동시에 다 답이고 그런 아주 이렇게 힘든 상황. 이게 뭐가 맞지? 이거 그런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딜레마와 갈등을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거. 이게 큰 과제고 그리고 했으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하나의 스탠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나의 가치, 난 이걸 선택했어. 그러면 창출이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 이 responsibility, 책임감,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크게 자기가 선택했으면 책임을 지라 이거죠. 이게 2030년에 30살이 된 2015년에 중학생이 가져야 될 역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역량 연구가 많았고, 요건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에 이제 결과 발표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걸 결과로 해서 이 OECD에서 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목표가 석세스가 아니고요. 개인과 사회의 안녕이에요. 그저 그냥 웰빙하는 게 목표예요. 최종적으로 2030년에는 안녕.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성장이라든지 고갈되는 성장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그저 성공이 아닌 석세스가 아닌 웰빙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지식 기능 태도가 종합적으로 접목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엮여져 있고요. 이걸로 갈 때의 목표가 지금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기,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책임감 갖기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만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교사가 여기 한 축이 있고, 학부모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또래도 있고, 또 뭐, 산업체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동시에 이렇게 연계되지 않으면 이 안녕까지 못 간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계속해서 어떤 지역사회와 연계하게 하고 공존이나 공생이나 협력이나 뭐 산학, 연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교육에 현재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패러다임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초중고 교육에서 국가수준 교육에서 역량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면 우리가 역량이라고 얘기한 거를 시작을 한 건 2007년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그래서 학교 교육에도 핵심 역량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까 2003년에 OECD 결과가 있었으니까 뭔가 왜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면 뭐 호주나 뭐 이런 캐나다나 이런 데는 2005년, 2008년 이렇게 막 그 역량 기반 교육으로 체인지 하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도입 논의가 되다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됐을 때 드디어 핵심 역량을 설정하게 됩니다. 6가지입니다. 자기관리, 그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이런 6가지 역량을 우리가 목표로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목적에 대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서 이게 이제 인재상이었습니다. 인간상. 예.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런 속성을 갖춘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역량과 인재상 혹은 인간상은 그런 관계예요. 더불어 사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조작적인 정의를 합니다.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 그럼 이제 이런 역량은 뭔가도 마찬가지로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 역량은 이런 게 이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뭐 그런 부분 넘어가고요. 2022 개정에서는 역량이 더 강화는 되었습니다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핵심 역량에 협력이란 단어가 여기 더 들어왔어요. 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이게 너무나 차이 나는 이 다변화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극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소통이 아니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의 협력적인 소통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거 잘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갖추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목표가 스킬, 어빌리티, 날리지. 어떻게 보면 스킬, 어빌리티, 날리지가 그 빙산의 표면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역량, 빙산 전체 덩어리 더 깊어지는 거죠. 아까 트레이트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는 깊이 있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역량 기반 교육은 패러다임 변화가 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목표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업그레이드? 목표가 바뀌면 당연히 방법도 러닝 익스피리언스에서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 통합적 학습 경험. 이 통합적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스킬, 어빌리티, 날리지를 실제적인 문제, 현장의 문제죠. 거기에 접목해보고 적용해보는 경험이 통합적 학습 경험이에요. 해보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들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역량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역량이 뭐였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거였어요. 잘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내는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다른 말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해서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2 개정에서는 역량 함량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이 이때 보면 이제 교과 역량이라는 것과 핵심 역량이라는 거 조금 달라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핵심 역량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핵심 역량은 어느 교과나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 그리고 이제 뭐 대학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서는 어느 전공이나 어느 학과나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될 역량, 핵심 역량. 그런데 각 전공별로 혹은 학과별로 혹은 교과별로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교과 역량 혹은 전공 역량 혹은 전공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학 상황하고 초중고 상황이 이제 조금 우리가 편제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거기에 맞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교육도 어떻게 달라지냐? 삶과 연계한 학습,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이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 달라지고, 아까 OECD의 그 에듀케이션 2030의 그림을 생각하면 삶과 연계하고 교과 간의 연계가 통합이 어떻게 필요해졌나 하는 거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교수법의 변화는 제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러닝의 패러다임에서 퍼포먼스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니 교수법들도 이렇게 실제로 학생이 인티그레이티브 러닝 익스피리언스 하는 그런 방법들, PBL 혹은 뭐 액션 러닝, 실제 해보는 거, 이런 어떤 교수법들로 바뀌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근자에는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인식론적인 패러다임도 또 달리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평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행을 완전히 목표 달성하기에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과정을 평가해야 결과적으로 수행을 습득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목표를 보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 평가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